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지금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후보 등록 직후 첫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길 리서치하고 글로벌 이코노믹 같이 한 여론조사인데요. 글로벌 이코노믹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11.3%입니다. 이재명이 49.5, 김문수가 38.2, 이준석은 5.7%를 기록했는데요. 자, 지금 이재명이 49.5, 김문수가 38.2. 아직은 좀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준석의 이 지금 지지율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하던 여론조사도 또 이 여론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 이쪽도 또 지금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지금 김문수는 따라가는 입장, 쫓아가는 입장이라는 거고 이재명은 쫓기는 입장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앞선 사람이 계속해서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꼭 앞에 가던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 이것이 한참 그야말로 구글 트렌드와 빅데이터를 장식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게 끝나면서 김문수가 대선 후보 공식 됐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확정된 것과 달리 국민의힘 후보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집어넣어서 3자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김문수를 집어넣어서 또 3자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한덕수하고 김문수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과도기적인 것이고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또 지지를 한다는 것이 확고하게 이렇게 굳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아무래도 이재명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고 이준석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가 명확히 정해짐으로써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내지는 또 김문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또 확실하게 이제 구도가 정해지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또 여론조사에 응하게 되고 이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국힘의 대통령 후보로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10일 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해서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지금 이 여론조사가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이 미처 못했을 수도 있죠. 한길 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9시 그리고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이렇게 총 6시간을 진행한 건데요. 물론 11일 날 이제 등록을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이 조사는 11일 날 오후에 됐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김문수가 등록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로 그다음에 나온 여론조사니까 일부는 반영을 하죠. 하지만 그 시차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처음 나온 여론조사로서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김문수의 지지율이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김문수 후보의 등록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김문수가 되고 나서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건 맞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론조사, 세 번째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여론조사 이 당 지지율 이거는 4, 5%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극복이 가능하다. 정확히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6.8%입니다. 그러면 5%는 차이가 안 나고 약 4.7%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당 여론조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좀 앞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당
지금 지지율은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되는 게 더 좋냐, 아니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더 낫냐, 이랬을 때 이거는 51.1 대 38.3, 이거는 약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좀 격차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지금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것도 약 12, 3%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냐 또 김문수냐, 이것도 약 11점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또 정당 지지율에서도 약 4.78%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지율이 적은 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말이죠.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얼마나 극복할 것이냐, 얼마나 따라갈 것이냐는 건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은 말이죠. 근데 김문수가 이재명과 이제 대비되는 점이 확고하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필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를 인생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건다는 건데, 지금 사실 뭐 민주당 대 국민의힘 조직력이라든가 내지는 뭐 정책이라든가 내지는 바람이라든가 이걸 가지고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더 높고, 그다음에 이재명 여론이 더 높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 여론이 더 높고, 모든 게 더 지금 더 높기 때문에 김문수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 건 맞아요. 하지만 김문수라는 사람이 가지는 상품성, 이게 이재명의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나오드는 얘기들이고, 제가 봐도 상품성만 놓고 본다면 김문수가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반 이재명 정서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힘에 대한 반감도 있고, 하지만 반 이재명 정서도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많이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희석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 이재명 정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결집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가 끝까지 사실 완주를 할 걸로 저는 봐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준석이가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이룬다면, 왜냐하면 김문수는 이준석에 대해서 계속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용태를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사실은 이준석을 지금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김용태도 이준석과 술 먹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김용태가 천하용인이라 해가지고 이준석 계에 속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준석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5, 6% 이것이 그대로 김문수한테 뭐 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준석의 지지율이 1, 2%로 떨어지면서 그 이준석이 갖고 있던 지지율이 김문수한테 올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첫 번째 여론조사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론조사 추이가 중요하다. 이 첫 번째 거는 그냥 하나의 김문수가 되고 나서 한 시간차로 한 12시간 정도 있다가 조사를 한 거니까 완전히 이제 그 김문수의 지지가 여기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하나의 추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초는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 지지율을 이제 따라가는지. 지금 민주당은 컨벤션 요건을 벌써 많이 거뒀지만 국민의힘은 분열, 뭐 서로 또 지금 한덕수냐 김문수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등등등등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을 시키느냐 아니면 이 지지율을 격차를 좁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하고 정권 유지가, 아직은 정권 교체가 더 높은 것이 맞지만 또 얼마나 격차를 좁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이제 전체적인 이 대선의 승패 향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런데 김문수의 지금 추세로 본다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어떤 상품 같은 느낌. 그러니까 김문수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재명은 저번에도 대선 후보였고 계속해서 뭐 당 대표였고 또 이 정치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김문수는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변방 장수가 이제 유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변방에 있다 들어왔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조금만 딱 받으면 그야말로 마사지 효과가 팍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나타나서 격차를 좁힐 것이냐.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10% 안으로 좁히는 게 중요하다. 10% 안으로만 좁히면, 그리고 이제 1주, 2주, 3주 남았는데 결국 3주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주 때 이제 거의 뭐 근접하고 2주 때 동률 이루고 3주 때 역전시키는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문수 어떤 지지율 어쨌든 간에 이제 대선 후보로
뽑히고 나서는 확 올랐습니다. 대선 후보로 뽑히기 전에는 이재명과 차이가 20%까지 차이가 났죠. 그거는 아직 안 뽑혔으니까 뭐 그때는.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로 뽑히고 나서는 11% 정도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의 어쨌든 대역전극이 시작됐다고는 볼 수 있겠죠. 향방을 한번 지켜보시죠. 강시엽 TV입니다.